안녕하세요. 부부상담 전문가 이주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에요. 상담실에서 보면 요즘 젊은이들을 이해하기가 참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중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제 직장에서도 이 MZ세들에 대해서 연구진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정말 우리 때하고 정말 너무 다르네. 이런 이야기들이 참 정말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가정생활에서도 결혼생활에서도 이런 일들은 좀 많이 일어나는 터라 요즘의 시어머니와 MZ세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느라고 오늘 이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2년 차가 됐고요. 며느리가 참 착하고 참해요. 나는 이제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김치도 해주고 반찬도 해주고 좀 오면은 반갑게 맞아주고 뭐 일 시키거나 뭐 이런 거 전혀 나는 안 하고 있고 며느리하고 좀 다정하게 좀 시간도 갖고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며느리는 좀 어쩐지 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좀 고심이 많아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하고 잘 지낼 수 있나요? 아마 이 며느리도 어머니하고 잘 지내고 싶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잘 지내고 싶은 내용과 며느님이 어머님하고 잘 지내고 싶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다른 거죠. 어머니가 며느리하고 잘 지내고 싶은 건 어떤 걸까요? 어머니 막 그런 얘기 하세요. 같이 좀 시장도 좀 같이 가고 좀 목욕탕도 가고 싶고 그리고 좀 커피숍도 좀 가고 싶고 좀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고 이렇게 정말 딸 같은 며느리처럼 그렇게 좀 며느리하고 지내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중년으로 되어 있으신 부모님 세대하고 요즘 세대의 며느님들하고는 이 결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 때는 그냥 시집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실제 시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 결혼은 어떨까요? 나 개인의 삶을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집에 들어가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본가에서 독립해서 나오고 나도 본가에서 독립해서 나와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룬 이 개념으로 요즘은 다 대부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며느리랑 잘 지내고 싶다라는 게 그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거의 평생 친구를 원하는 그 개념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냥 일부 그냥 내가 해야지 되는 도리 역할에서의 일부 시간에 대한 어떤 짬만 조금 내면은 되는 거지 장시간의 시간을 이렇게 친화력 있게 어머니하고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좀 않는 편인 거죠. 여기에서 오는 게 굉장히 좀 부딪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오히려 시간이 있으면 부부가 데이트를 하고 부부가 좀 여행을 간다든지 우리끼리 뭔가 시간을 보내는 거에 더 집중을 하겠지 그렇게 시댁에 뭔가를 이렇게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은 그렇게 생각 자체를 많이 하지 않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세대가 많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좀 애석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내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며느리하고 잘 지내고 싶은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무슨 이유로 며느리하고 잘 지내고 싶을까? 이렇게까지 꽤 섭섭한 마음도 갖고 꼭 잘 지내고 싶고 이런 좀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있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이 좀 간절할 만큼 나는 관계에 대한 욕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이 관계에 대한 것이 현재 내 입장에서는 뭔가 좀 소원한 거예요. 근데 내 관계를 정말 잘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지요? 그것은 어쩌면
내 남편일 거예요. 근데 내 남편하고서 뭔가가 이게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며느리한테로 이제 뻗치게 되는 거겠죠. 예전 같으면야 며느리가 좀 쉽고 만만할 수도 있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머니 생각처럼 잘 되지가 않는 것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애석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내 남편하고는 어떻길래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됐을까? 근데 내 남편을 한번 바라봐요. 내 남편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나하고 뭘 해볼 생각도 없고, 뭘 잘 지내볼 생각도 없고, 그냥 그런 거지. 그냥 우리가 무슨 그렇게 유난하게 지냈나? 그냥 다 이렇게 살았지. 그냥 며느리 받고 그랬으면 됐지. 이제 이렇게 내가 아프다고 해서 나를 그렇게 챙겨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덤덤해요. 그런데 나는 관계 욕구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좀 며느리가 이 부분을 좀 채워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어머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머니가 좀 알게 되면 며느리에 대한 어떤 애석함이라든지 서운함, 섭섭함, 때로는 미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접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 욕구구나. 내가 지금 서운하고 섭섭한 게 첫 번째 대상은 남편인데 이거를 지금 며느리한테 내가 지금 뻗치고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도 며느리한테 좀 미안하죠. 내가 지금 내 남편하고 뭐가 잘 되지 않는 거를 괜히 내가 지금 제 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만 알아도 며느리에 대해서 마음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가 사실 그거를 해야 되는 애는 아니거든요. 며느리가 내 외로움을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며느리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며느리는 내 아들의 배우자지 내 배우자 뻔히 놓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며느리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만 알게 돼도요. 며느리한테 조금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많은 사례에서는 여기에서 더 화가 나가지고 당연히 우리 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주장하시는 어머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으시죠. 실제 그렇게 살아오셨죠. 계속해서 부모님 중심으로 산 게 너무 익숙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며느리의 도리 역할이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던 건데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며느리는 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 이게 뭔가 되게 억울하기도 하고 당연히 이게 며느리의 역할과 도리인데 이거를 안 하다니 라고 해서 굉장히 화가 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정말 단언코 말씀을 드리지만 화를 내면 낼수록 사실은 진짜 부끄럽고 창피한 거는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사실 며느리는 그럴 의무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 것들을 깨닫고 며느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더라. 그동안은 사실 서운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친밀감 있게 나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나한테 참 많은 거를 내가 알게 됐는데 그게 남편하고 안 되니까 사실은 어쩌면 이제 너하고 내가 더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딸처럼 더 잘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나한테 동했었나 보다. 부담스러웠지. 불편하진 않았니? 많이 불편했지.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며느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훨씬 건강하고 며느리한테 오히려 더 공감을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잘 지내고 싶다면은요. 어쩌면 정말 잘 지내고 싶은 시점이 정말 좀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는 정말 솔직한 마음을 며느님한테 이야기했을 때부터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적적하셨겠구나. 그렇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 다 그렇게 해드리지는 못해도 조금 더 시간을 내고 좀 이렇게 해볼게요. 또 남편하고 이야기해서 어머니 모시고 좀 이런 거 좀 이렇게 해볼게요. 좀 어디 이렇게 저희 같이 함께 다녀와요. 이런 것들로 며느리가 좀 더 다가올 수는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내면에 있는 모든 관계 욕구를 며느님이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하세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막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며느리가 좀 이렇게 좀 해야지 되는데 라고 하면서 좀 불편하고 그다음에 사실 때로는 원망을 갖기도 하고 이런 마음의 감정들은 많이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남편하고 그래도 괜찮게 잘 지내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뭐 별 그렇게 표면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며느리한테 그렇게 뭐 시간을 내라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안 할 것 같으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이 두 분이 잘 지내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체면이 중요한 부부다. 그리고 뭔가 권위적인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부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굉장히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관계 욕구가 아니에요. 자기 중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며느리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내용은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결혼을 시켜서 내가 며느리를 받다.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부부는 며느리로부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MZ세대 며느리들은 그렇게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자기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과 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을 할 줄 아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체면과 어떤 권위의식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신 부모님들하고는 꽤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부부는 잘 지내 라는 것들로 나는 며느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 라고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좋으신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부부가 정말 괜찮은 걸까?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부모가 맞는 걸까? 라고 한번 아주 안심을 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것들도 짚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MZ세대 며느리들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고유의 어떤 그 세대에서 오는 것들을 존중해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내면에 있는 내 심정 나한테서 일어나는 감정이 무슨 이유로 이러는 걸까 이거를 잘 들여다보는 게 사실은 훨씬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건 어쨌든 내가 지금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기혼자일 때에는 그게 나이하고 상관이 없이 내 배우자하고의 이 질적인 경험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모든 문제들이 다 파생이 되거든요. 나의 정서적인 건강과 부부의 어떤 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건강의 유무에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다 파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음 강의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